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글을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도와줄 일이 없을까? 고민했던 일이 이렇게 큰일로 번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국제봉사활동으로 이오지 마을에 왔습니다. 의료품과 식량이 든 가방을 들고 도착했죠. 마을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반겼어요.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수줍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마을 지도자 아밀라가 다가왔어요. 그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릅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 대부분은 문맹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이 밝은 눈동자들이 기본 문자도 모른다니요. 정보의 바다에서 길 잃은 아이들이었죠. 왜 아무도 글을 가르치지 않나요? 아밀라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언어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번쩍 떠올랐어요. 그럼 내가 한글을 가르쳐주자. 다음 날 마을을 둘러보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문맹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어른들도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된 표지판만 보고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정부 공지문이 마을 게시판에 붙어 있었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마을 회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들은 제게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문자를 익히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답니다. 한 여성이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덧붙였죠. 글을 모르면 속임을 당하기 쉬워요. 계약서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하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어보았어요. 단순하고 과학적인 한글 구조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인데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죠. 마을 지도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국의 글자를 가르쳐도 될까요? 아밀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글자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예요. 몇 주 안에 기본은 익힐 수 있죠. 아밀라는 반신반의했지만 허락해 주었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마을에서 한글 선생님이 되기로 했죠.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결정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마을 작은 학교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흙바닥 위에 20여 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부터 특별한 글자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어요. 칠판에 첫 번째 한글 자음 기억을 썼습니다. 이건 기억이에요. 아이들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한 소년이 그건 뱀 같다고 말했죠. 교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맞아, 뱀 같기도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배웠죠. 한글은 왕이 만든 글자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도록 만드셨어요. 어린 소녀가 왕이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모두가 평등하게 글을 배우길 바라셨어요. 지금 우리처럼요.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놀라웠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하자 아이들은 신기한 장난감을 발견한 듯 즐거워했죠. 이렇게 기역과 알을 합치면 가가 돼요. 퍼즐 조각 맞추기 같죠? 두 번째 주에 접어들자 더 많은 아이들이 교실에 찾아왔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외국인 선생님이 신기한 글자를 가르친대. 처음엔 20명이었던 학생이 어느새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이 든 아이들은 동생의 손을 잡고 왔어요. 우리 동생도 배울 수 있나요? 공간이 부족해져 마을 큰 나무 아래로 교실을 옮겼습니다. 그늘 아래 둥글게 모여 한글을 배웠어요. 나뭇가지로 모래의 글자를 쓰기도 했죠. 자연이 우리 교실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마을 회관으로 모였어요. 어떤 날씨에도 수업은 계속되었죠. 세 번째 주가 되자 아이들은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나무, 하늘, 친구 같은 단어를 한글로 표현했죠.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름 쓰기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짧은 문장을 만들었어요. 나는 학생이에요. 하늘이 푸르다 같은 문장이죠.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것조차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해졌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죠. 선생님, 저희가 정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한 아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를 주는 일이었죠. 어느 날 한 소녀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글로 어떤 책이든 쓸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시, 소설, 과학책, 무엇이든 가능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이제 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수업 시작 2주째 되던 날, 교실 뒤에 앉은 모하메드라는 소년이 눈에 띄었어요. 항상 수줍고 조용했던 아이는 오늘도 고개 숙인 채 공책만 보고 있었죠. 모하메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어려운 부분 있니? 모하메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죠. 선생님,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가 느껴졌어요. 물론이지. 한번 해볼래? 모하메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왔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고 칠판에 기억을 썼어요. 그리고 알을 더했죠. 가라는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순간 모하메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환호했죠. 모하메드를 격려하는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하메드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집에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볼 거예요. 부모님께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날 아침, 모하메드는 달라진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눈은 자신감으로 반짝였죠. 선생님, 제가 어제 집에서 제 이름을 썼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셨고요. 모하메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서툴지만 정성껏 쓴 모하메드라는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죠. 글을 쓴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선생님. 그 후로 모하메드는 수업에서 가장 열심인 학생이 되었어요. 항상 첫 번째로 교실에 오고 마지막으로 떠났죠. 그는 다른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 모하메드가 친구들에게 조언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작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나의 꿈이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죠. 모하메드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우리 마을에 병원을 세우고 싶어요. 그의 글은 짧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죠.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썼어요. 선생님, 농부, 과학자. 그들의 꿈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꿈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꿈을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작문 발표회를 열었어요.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 자신의 글을 읽었죠. 처음엔 부끄러워했지만 차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와서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글을 배우다니.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모하메드의 부모님이 찾아온 날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팠고 걷기 힘들었죠. 그럼에도 아들의 글쓰기를 보러 왔습니다. 모하메드가 자신이 쓴 글을 읽자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니. 나는 평생 못한 일인데. 그날 이후 모하메드는 매일 저녁 아버지에게 글을 읽어드렸어요. 신문기사, 짧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쓴 글들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로 세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하메드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이자 가족의 희망을 주는 도구였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배운 한글로 짧은 시를 낭독하는 자리였죠. 마을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죠. 행사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그 글자를 배울 수 있을까요? 주름진 얼굴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어른들 한글 교실도 열었습니다. O 낮엔 projeto 아이들을, Juntos 저녁엔 Educar, que 어른들을 premia todas as 가르쳤어요. áreas da educação. 힘들었지만 그들의 배움 열정이 에너지를 주었죠. 어느 날 마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상인이 손님에게 영수증을 한글로 써주고 있었어요. 이제 장부를 정확히 기록해요. 속임수에 안 넘어가게 됐죠. 마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정부 공지를 직접 읽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더 많은 지식에 목말라 했죠. 선생님, 더 많은 책이 필요해요.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글을 가르쳐 주세요.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었어요. 작은 시작이 점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죠. 마을 회의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마을 공식 게시판을 한글로 작성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을 소식은 한글로 적을 거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게요. 마을 지도자가 발표했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정보는 더 이상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마을 역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글로 기록했어요. 우리 마을은 100년 전에 세워졌대요. 큰 가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서로 도왔대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이제 글로 남게 되었죠. 한글 학습 6개월 차, 마을의 문맹률은 80%에서 40%로 떨어졌어요. 놀라운 변화였죠. 이웃 마을에서도 한글 교사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교사 훈련을 시작했어요. 모하메드도 그중 한 명이었죠. 선생님,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최고의 교사가 될 거야. 첫 교사 양성 과정을 마친 후 10명의 학생들이 이웃 마을로 떠났어요. 그들은 새로운 한글 선생님이 되었죠. 모하메드는 자신의 사촌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매주 돌아와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 아이들이 정말 잘 배우고 있어요. 지역 신문이 우리 마을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적의 문자 교육, 문맹률, 반토막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마을 사람들의 배움 의지 덕분이에요. 1년이 지났을 때 마을 전체가 변화했어요. 가게 간판은 한글로 바뀌었고 길가에는 한글로 된 표지판이 세워졌죠. 학교에서는 한글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도서관도 생겼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책으로 가득 찼죠. 아이들은 매일 도서관에 모여 책을 읽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었어요. 정부 관리가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죠. 우리는 더 나은 도로와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목소리를 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 마을에 검은색 고급 차량이 들어왔어요. 정부 관계자들이었죠. 당신이 한글 가르치는 한국인 선생님인가요?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만. 약간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축하합니다. 이 지역 문맹률이 급감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교육부 장관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노력이 정부 관심을 끌다니요. 다음 주,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특별 공연을 준비했죠. 한글로 쓴 환영글귀와 짧은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결과를.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어요.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하메드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죠. 선생님이 해냈어요. 우리 모두 삶을 바꾸셨어요. 장관은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교실, 교재, 현지 교사 양성 프로그램까지요.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죠.
정보에 접근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요. 정부는 한글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어요. 마을 중심에 현대적인 건물이 세워졌죠. 컴퓨터실, 도서관, 여러 교실이 갖춰진 센터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교사 지원자들이 모였죠.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첫 교사 훈련 날 말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도구예요.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죠. 교사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들도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O 6개월 projeto 동안 Juntos 100명의 Educar, que 교사를 premia todas as 훈련시켰습니다. áreas da educação. 그들은 전국 각지로 파견되었어요. 모하메드는 제 조수가 되어 새 교사들을 지도했죠. 그는 이제 20살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모하메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니? 어느 날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에게 꿈을 꿀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1년 후 국가 문해율 통계가 발표되었어요. 놀랍게도 문맹률이 15% 감소했습니다. 전례 없는 성과였죠. 대통령이 저를 초대해 국가봉사 훈장을 수여했어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교육의 힘을 보여주셨어요. 시상식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성과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배움에 목마른 사람들과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헌신한 교사들의 공동 성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 덕분입니다. 세종대왕의 지혜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정부는 학교 교육 과정에 한글을 정식 과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었어요. 동시에 현지어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죠. 한글로 현지 언어를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많은 이야기와 노래들이 처음으로 문자로 기록되었어요. 국제 원조 단체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대표단이 방문했어요. 이것은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대표가 물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은 어떤 언어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한글의 아름다움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부터 한글을 우리나라 공식 문자로 채택합니다. 모든 공문서와 교육은 한글로 진행될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발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 국가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글 공식 채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학교 입학률이 급증했어요. 대학 진학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제 교류도 활발해졌고요.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 문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에서도 한글은 효율적이니까요. 저는 국가교육자문위원이 되었어요. 한글 교육 표준화 작업에 참여했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모하메드가 대학생이 되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해요.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이 제 꿈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꿈이 얼마나 커졌는지 느껴졌어요. 정부 기관들이 모두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문서, 경찰 보고서, 세금 고지서까지 모두 한글로 작성되었어요. 시민들은 이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부패는 감소했어요. 한글이 민주주의를 강화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한글로 된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어요. 과학, 수학, 역사, 문학 모든 과목을 한글로 배웠죠. 놀랍게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자 자체가 장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연례교육 포럼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저를 국가 변혁의 영웅이라고 소개했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교육혁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국가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국립출판사가 설립되어 한글 책을 대량으로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책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도서관이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읽는 문화가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독서 클럽을 만들었고 문학의 밤 행사를 열었죠. 한글 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간지로 시작했지만 곧 일간지로 발전했어요. 사람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통해 세계 소식을 접했죠. 정보가 민주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수만 알던 지식이 모두에게 열렸어요. 기업들도 한글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회사 서류, 매뉴얼, 제품 설명서 모두 한글로 작성되었어요. 직원 교육이 쉬워졌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죠. 놀랍게도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습니다.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된 덕분이었어요. 1년에 한 번 한글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한글의 중요성을 기념했어요. 시대회, 글쓰기 경연, 한글 서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죠. 사람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는 이 나라의 문해율 향상 사례를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 소개했죠.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대표단이 찾아와 한글 교육 시스템을 배워갔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교육부 장관의 방문 이후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정부는 한글 교육 시범 사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저는 정부 교육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죠. 한글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수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모하메드도 학생 대표로 함께 갔죠. 우리는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모하메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운 지 6개월 만에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전 문자는 3년을 배워도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모하메드의 발표가 소개되었습니다. 한글 혁명 문맹률을 급격히 낮추는 놀라운 방법.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다양한 지역에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글 교육을 도입해주세요. 한글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글 교육센터를 전국에 설립하겠습니다. 5년 내에 국민 문해율을 80%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계획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 부족 지도자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고유 문자와 문화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려도 이해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한 부족 장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전통 이야기를 보존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때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한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면 어떨까요? 제안했습니다. 우리 문화는 보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요. 장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것은 가능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의 언어, 당신의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문화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노인들이 들려주는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했죠. 아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배우면서 한글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였어요. 대학에서는 언어학자들이 한글 적용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 방언과 소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된 거죠.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수도로 가서 강의했어요. 첫 교사 그룹 100명이 교육을 받았죠. 그들 중에는 모하메드처럼 제 첫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선구자입니다. 교사들에게 말했어요. 글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전달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죠. 교육자료 개발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기초 한글 교재부터 각 과목별 교과서까지 만들었어요. 현지 예시와 이야기를 많이 포함시켰죠. 배움은 친숙한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일 30분씩 기초 한글을 가르쳤죠. 시골 마을에서도 라디오를 통해 한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한 해가 지난 후 첫 번째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시범 지역의 문해율이 35% 상승했어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교육 참여율이 낮았어요. 문화적 장벽이 있었죠. 여성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성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교사들을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했어요. 모하메드의 누나 파티마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파티마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여성들의 문맹 상태는 그들의 삶에 수많은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모른 채 지문을 찍고 남편이나 남성 친척들이 자신의 재산을 유용해도 알지 못했죠. 시장에서 거래할 때마다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건강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아이들의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난해 저는 위약금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저축 꿈을 잃었습니다. 마리암이 한글 수업 첫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죠. 여성들이 더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 전용 교실을 마련하고 수업 시간도 가사 일정에 맞게 조정했어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점차 여성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파티마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교사로 성장했어요. 그녀는 특히 여성 권리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티마의 수업은 항상 활기차고 실용적이었어요. 특별히 여성 권리 읽기 수업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결혼, 이혼, 재산권, 아동 양육에 관한 법률을 배웠어요. 이전에는 남편들이나 마을 장로들이 말하는 것만 진실로 믿었지만 이제 그들은 스스로 법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수업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식은 정말 힘입니다. 여성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자 마을 전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경제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어요. 놀랍게도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여성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성적도 향상되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아이들이 엄마는 모르잖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들의 교과서를 읽고 함께 공부합니다. 새아이의 어머니인 조세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천을 파는 아이샤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장부를 직접 기록하고 관리해요. 더 이상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감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가정폭력 사례도 줄어들었어요.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여성 쉼터는 한글 교육 이후 찾아오는 여성이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월급을 모두 술과 도박에 써버려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파티마의 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계부를 함께 작성하고 중요한 결정도 같이 내립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달라졌어요. 건강교육도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건강정보 책자를 만들어 기본위생, 질병 예방, 영양관리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 정보는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산모 사망률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보건소는 한글 교육 이후 산정 관리를 받는 여성이 2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어요. 이전에는 아이가 아플 때 약사가 말해준 것만 기억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약 설명서를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어서 훨씬 안심이 됩니다. 새아이의 어머니인 파티마가 말했어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가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전이었죠. 여성들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졌습니다. 마을위원회에 처음으로 여성 대표가 선출되었어요. 그녀는 한글 교실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학생 중 한 명이었죠. 이제 우리는 회의록을 직접 읽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한편 모하메드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언어와 한글을 연결하는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의 포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죠. 대학에서 모하메드는 현지 언어를 한글로 쉽게 입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키보드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교수들의 큰 주목을 받았고 국가과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입력 도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모하메드의 누나 파티마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글 교실에서 만난 15명의 여성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전통 직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모든 주문서, 영수증, 장부를 한글로 꼼꼼히 관리했어요. 과거에는 여성들이 만든 직물이 중간 상인들에 의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구매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시장 가격을 알고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수입은 첫 해에 비해 3배나 증가했어요. 파티마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마을에서 가장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모두가 인정해요. 모든 회원이 장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의사결정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마을의 경제 문화를 혁신하는 모델이 되고 있었어요. 한글 교육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한글 표준화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현지 언어에 가장 적합한 한글 표기법 규칙을 만들고 포괄적인 사전과 문법책도 편찬했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교육 실험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언어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학교 교육도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중언어 교육이 시작되어 현지어와 한글을 함께 가르쳤어요. 교육부 장관은 이 접근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의 모습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어린 소녀들의 학교 등록률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전에는 많은 부모들이 여자아이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어머니들이 교육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면서 딸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한글 도입 2주년을 맞아 수도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열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축하 공연에서는 전통 멜로디에 한글로 쓴 가사를 붙인 노래들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모하메드가 선보인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는 한글 음성 인식 앱을 개발해 시연했어요. 이 앱을 통해 글을 모르는 노인들도 말로 명령하여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혜택이 모든 세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 혁신적인 기술의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행사장 한쪽에서 조용히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작은 마을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국가적인 변화로 이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삶이 이토록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놀라웠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나의 문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니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한글 교육이 확산되면서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 역사를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대사관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해 강연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통해 지식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의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글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상징합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죠. 또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겪은 어려움도 배웠습니다. 당시 양반들과 학자들은 한글 창제를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들은 한자가 유일한 문자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쉽게 배우기를 바라노라. 세미나 후 한국 학자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지식민주화의 비전을 가졌죠.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한글과 민주주의 세종대왕의 비전, 우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등의 도구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강연에서 말했어요. 그는 권력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씨앗이었습니다.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큰 영감이 되었죠. 그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세종대왕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가가 될 수 있어요. 모하메드와 파티마는 강연에 감명받아 세종정신클럽을 조직했어요. 매주 모여 세종대왕의 철학을 공부하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죠. 우리는 세종대왕의 후계자입니다. 지식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클럽은 첫 프로젝트로 노인들을 위한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세대 간 대화가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기술을 연결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세대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파티마는 여성 권리 교육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이 배움의 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분의 정신에 따라 우리도 모든 여성이 교육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정부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며 세종대왕 장학금을 제정했어요. 뛰어난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죠. 모하메드는 첫 장학생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세종대왕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혁신 정신을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한글날 10월 9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었죠. 학교마다 특별 행사가 열렸고 아이들은 세종대왕에 대한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글 교육이 이제는 국가적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놀라웠어요. 국립박물관에 세종대왕과 한글 특별 전시관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품과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을 대여해왔어요. 전시회는 큰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은 한글의 역사적 맥락과 과학적 원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시회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직면한 도전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는 보수적인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건강 문제로도 고통받았지만 백성들을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창제자입니다. 한국 학자가 특별 강연에서 말했어요. 그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적 접근으로 문자의 개념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한글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한 관람객이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이 문자가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꾼 것이 오늘 여기서 실현되고 있군요. 역사의 연결성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은 교육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모든 아이가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국가교육 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외딴 마을에도 학교가 세워졌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한글 도입 3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역사적인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한글을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 중 하나로 채택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입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이 지식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지어와 한글이 공식적으로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공문서, 교과서, 표지판 모두 두 문자로 표기되었죠.
이중언어 정책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균형 잡힌 접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세계와 소통합니다. 국제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한글 도입 사례가 주목받았어요.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현대 언어학 원리와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현대 언어학보다 500년 앞서 있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한글 연구소가 설립되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소는 세종대왕의 창의적 사고방식을 현대 교육과 기술 혁신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일이 한국가의 정책이 되고 세종대왕의 600년 된 꿈이 이곳에서 새롭게 꽃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 위대한 임금의 해안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어요.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꿈이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모하메드와 파티마는 새로운 한글 교육센터 개관식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들이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센터였죠. 건물 입구에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한글과 현지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나니 모든 이가 글을 읽고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 말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꿈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센터를 둘러보며 처음 이 마을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당시에는 단 한 명도 글을 읽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와 파티마는 이제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고 있었죠. 선생님, 저희가 이 일을 계속 이어갈게요. 모하메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불을 지폈고 이제 우리가 그 불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예요. 세종대왕님처럼요. 해질녘 센터 옥상에서 마을 전체를 바라보았어요. 집집마다 켜진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각 불빛은 한 가정에서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오래전에 꿈꾸었던 세상이 바로 여기,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이 먼 아프리카의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글을 통해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계속됩니다. 한글의 위대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셨던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